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네, 지난 간밤에 엑스포 유치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사우디 리야드로 되었죠.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부산 유치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던 분들께 참 감사한 말씀 그리고 수고 많으셨다.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중동 이슈 영상입니다. 리야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어떤 나라들이 리야드를 지지했는지 이걸 통해서 좀 함의가 뭐가 있는지 시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폴리티코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어떤 평가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이렇게 표 차이가 납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나는데요. 원래보다 좀 더 예상보다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주관했던 곳은 당연히 BI입니다. 국제 박람회 기구가 되겠습니다. 네, 파리, 프랑스에 기반을 하고요. 엑스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28명의 회원이라고 했지만 미리 말하면 182개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 개수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1회차 투표에서 바로 당락지어진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사우드 외무부 장관, 사우디 외무부 장관이죠. 이 엑스포 2030은 이 국제사회가 신뢰를 했다는 것, 그리고 사우디가 정말 국운을 국가에 참 많은 걸 걸고 하고 있는 비전 2030에 대한 큰 지원이 될 것이고, 석유의 경제 다변화 일으키는 마스터 플랜, 그리고 더 열린 사회로 뭔가 인도가 될 것이고, 이런 걸 촉진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30은요, 비전 2030은 현재 사우디가 진짜 거의 사우디 미래를 걸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주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밑에 있는 키워드가 이겁니다. 예, 석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다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좀 더 수입원도 늘리고 또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하도록 하는 그게 좀 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빈살만 왕세자 중심의 정권도 유지가 잘 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왕정이라서 그런 것들이 꽤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부 엮여 있습니다. 엑스포 2030 역시 비전 2030하고 역시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키워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또 추가적 설명을 할 게 있으면 또 하는데 바로는 국가들을 보겠습니다. 네, 많이 됐어요. 딱 봐도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일단은 동에서 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일단은 예, 사우디의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 얘기하는 겁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 정상화에 큰 역할을 했던 중재자 역할을 했었죠. 예,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동남아에도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태국 등 이런 나라들이 또 지지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같은 이슬람 국가라서 그런지 일단 한국보다는 사우디로 좀 초점을 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좀 더 동쪽,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쪽도 역시 사우디의 손을 들었고 스탄 계열 나라들 상당수가 사우디의 편을 들었던 것 보입니다. 그리고 중동으로 가볼까요? 중동에는 이란은 일단 견제를 해서 그런지 사우디의 그 위상을 일단 안 했고요, 지지를. 그 외에 중동 국가들 보십시오. 시리아, 뭐 이스라엘도 일단 하지 않았고 그 다른 중동 국가들은 많이들 사우디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들이 지금 사우디의 편을 들고 있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어, 뭐 프랑스라든지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 빼고는 대부분 사우디의 편을 들지 않았던 모습이고요. 일단 남미, 북미 쪽은 네, 거의 뭐 끝났었죠. 끝장났죠. 예, 페루나 뭐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쿠바, 바하마 이런 나라 제외하고는 다 이제 다른 나라에 손을 들었던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우디의 편을 들었던, 손을 들어줬던 나라들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예, 중동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스탄계열 나라가 많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네, 사우디 외교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였던 중국, 뭐 이런 나라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고, 그 외에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뭐 오일머니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평소에도 이렇게 사우디와 오일머니적인 외교 이런 것들을 많이 그 협력을 해왔던 그런 국가들도 여기 속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면적으로 사우디가 2030 엑스포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사우디는요,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엄청나게 추진해온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최근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요. 심지어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 여행 비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발급이 안 되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최초로 발급이 됐던 게 2019년이거든요. 코로나 직전입니다. 그때부터 빈살 만에 어떤 경제 개방이라든지 문화 교류 정책들을 많이 펼치기 시작했고, 그때 BTS도 같이 공연도 하고 그렇게 되었던 걸로 전해져 있죠. 리야드에서, 사우디에서 아무튼 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하지만 여기서도 비전 2030의 정책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계속해서. 자, 예를 들어가지고 또 문화적인 부분에서 지금 호날두가 여기 지금 네, 팀원으로 들어가 있죠. 알나세르 팀인가요? 거기에 지금 축구 선수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럼 상당히 많은 문화적인 교류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옴시티 건설하고 있죠. 그것도 물론 기술 집약적이고 정말 대범한 상상을 초월하는 도시 개발 그리고 미래 개발에 된 거긴 한데 문화 교류도 같이 유치가 되고 있죠. 네, 그런 것들 정말 그 근래 10년 또 안 된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나게 많은 격변이 일으켜지고 있습니다. 빈살만이 2015년 그쯤에 이제 실권을 잡는데 그 이후로 쫙쫙쫙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번 그 사우디 지지의 국가들 특징은 아무튼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판단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은요 이슬람을 믿는 중동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그 나머지 중동 국가 그 사우디와 지리적 거리가 가깝고 석유의 의존도가 좀 있는 그런 나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외교의 실패다 이렇게 보는 그 입장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만 보기에는 사우디의 파워가 매우 큰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창의적으로 외교를 했어도 과연 현재 최근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파격적인 그 대외 정책이라든지 뭐 비전 2030 등의 과감한 국내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당이 됐을지는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진짜 요즘 중동이 많이 문화적인 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월드컵도 지금 UAE에서 됐었죠. 그 카타르에서 됐었죠. 양해 구하겠습니다. 카타르입니다. 그리고 엑스포, 2020 엑스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는 됐지만 그래도 2020이라는 명분은 이름을 따고 있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되게 많죠. 이렇게 해서 되게 뭔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UAE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제2의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파격적으로 되는 이 뭔가의 조류를 우리나라가 정말 한풀 꺾이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미스TV였고요. 자, 끝까지 시청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디오스.